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판서할 거예요. 따로 필기 하세요. 따로. 거기는 가서 깊게 갈 거니까 따로. 기왕이면 여러분들 가로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가로로. 알겠지? 자, 갑니다. 자,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국내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자, 이 정부의 각각의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들이나 그런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심했는데 이 각각의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상하이 임시정부를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세 가지 정부를 하나로 통합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 화합형 인물. 누구야?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른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구성이 되고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어디를 계승하고 있으며? 한성정부를 계승하고 있으며, 자, 어디를 계승한다? 자, 한성정부를 계승하며, 자, 위치는 어디다가 둔다? 위치는, 자, 상하이에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일대 국무총리가, 일대 여러분 이 대통령이 이승만, 그리고 자, 이때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네, 이동휘 선생이 되겠죠. 자, 이승만이 주장했던 여러분 독립운동 방향이 뭡니까? 외교 독립론이죠. 그다음에 이동휘 선생이 주장했던 것이 자, 뭐가 되겠습니까? 무장투쟁론이 되겠죠. 그래서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1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 간에 바로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는 외교로 가자, 누구는 군대를 기르자라는 건데, 이때 여러분 임종의 굉장히 중요한 기구들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사료 편찬부. 여기 뭐 하는 거야? 역사서 만드는 곳이 되겠죠. 그렇죠? 사료 편찬 역사서 만드는 곳이고, 그럼 그다음에 자, 구미위원부, 외교소죠. 구미위원부. 자, 구미위원부 어디 있다고? 워싱턴. 절대 잊지 마세요. 워싱턴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승만이잖아. 그러면 이승만은 지금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상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다는 얘기야? 워싱턴에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관이 있는 상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발 좀 와라 해가지고요, 한 몇 개월 왔다가 임정의 내분을 보고 나서 다시는 상해 땅을 밟지 않아요. 누가요? 이승만이요. 그 내분의 주범이 누군데? 지인데, 지. 예?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임정의 제일 중요한 기구는 이거죠. 오늘날의 국회와 흡사한 여러분들 임시의정원,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럼 그 다음에 자, 이륙양행회사, 그럼 그 다음에 부산에 있었던 백산상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협회에도 독립신문이 있지만 임정도 독립신문이 있죠. 그렇죠? 네.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의 초대 사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 이때까지 실파 아니었지? 이 사람이 글만 썼다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야. 자, 무정의 주인공 이광수죠. 사료편찬부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분, 훗날의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백암 박은식 선생.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게 임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요. 임정에서 제일 상위 기구는 뭐라고요? 오늘날 국회와 똑같은 임시의정.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에 어떤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은 경찰 쪽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맞지? 임시의정원이 먼저냐? 임시정부 설립이 먼저냐? 나왔었잖아,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 먼저야? 임시정부 설립이 먼저야? 우리는 머리가 당연히 상식상 이게 만들어지고서 이런 기구를 만들 것 같잖아. 근데 임시의정원은요, 이게 4월 달이야. 이게 9월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연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N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로 돼 있어. 그 4월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상해에 우리가 이제 구성하자 논의했던 걸 4월로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한 9월은 뭐냐면요, 이게 통합된 거, 이 정보가 다 통합된 9월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4월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야.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9월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9월로 이미지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9월도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정보가 완전 통합된 건 언제라고요? 9월이고, 그리고 자, 이거는 뭐라고? 오늘날에 뭐라고? 국회야. 그럼 국회에서 뭘 만들겠어? 헌법을 만들겠지.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아무도 정보 수립이 8월 15일이지. 제헌절이 며칠이야? 7월 17일이지. 그러면은 헌법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야? 정보 수립이 먼저야? 헌법이 먼저지니까 똑같은 거야. 헌법을 먼저 만들고 정보 수립이니까 이게 4월 달이고, 이게 몇 월 달 하면 이게 여러분 1919년 4월 달이고, 정보 수립일이 며칠이 되는 거야? 9월 달이 되는 거야. 한번 알겠죠? 우리 제헌절이 며칠이야? 7월 달이지. 정보 수립이 언제야? 8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겠어? 정보 수립이 먼저가 아니라 헌법 수립이 먼저가 아니야.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임시정원에 4월에 수립하고 나서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 가다가 이제 임정에 또 중요한 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기구가 이른바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자, 연통제와 교통국이 되겠다. 연통제는 뭐 하는데요?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교통국은 정보 수집,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정의 위치가 어디야? 국내에 있어? 국외에 있어? 국외죠. 국외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 상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지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임정의 위치가 여기잖아. 상해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디하고 끊임없이 연계를 하게 됐어요? 국내하고 끊임없이 연계를 해야겠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국내에 설치된 게 뭐라고? 그 연통제라고. 왜? 여기서 여러분들 결국 한반도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와의 한반도와 상해와 연결을 주도했던 것이 이른바 연통제인데, 자, 도에는, 군에는, 면에는 각각이 여러분들 지휘할 수 있는 관리들을 파견한다. 도에는 독판,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 이런 걸 파견해서 끊임없이 뭐하고 연기를 준비했다? 국내하고의 연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 임정의 핵심 기구라고 하는 연통제 교통국이 이른바, 내가 이거 안 썼지 얘들아. 이 색깔 안 썼지 지금까지. 왜 안 썼을까? 근데 이 색깔 쓴 때문에 무슨 색깔이지 얘들아? 부정적이지? 자, 일제히 탄압이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 뒤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구가 생각보다 빨리 마비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우리의 위대하신 건국의 아버지 누구의 실정? 이승만의 실정. 그 실정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른바 자, 위임통치청원이에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몇 번의 위임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번 있어요. 하나는 국제연맹, 여러분들 국제연합이라면 틀린다. 국제연맹이다. 알겠지? 국제연맹. 그리고 하나는 백악관. 이렇게 2번의 위임통치청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니네가 대신 통치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걸 건의해요. 이거에 졸라 빡친 사람이 있어. 그게 단재 신시호 선생님이에요. 자,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은 있는 나라를 팔아넘겼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넘겼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승만과 신시호 선생님의 사이가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이승만의 독단. 그럼 이승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구미위원부 어디 있어요? 워싱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뭐 돌고 다녔다고요? 명함 돌고 다녔다고요. 프레지던트 리, 그쵸? 그리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독립자금들을 오로지 외교 활동으로만 써버리니까 그 독립자금이 여러분들 어디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해로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임정이 뭐마저 낼 수 없는 상황, 집세마저 낼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모아의 마비, 연통지와 교통국이 일본에 대한 마비 플러스 이승만의 독단적인 실정. 이것 때문에 임정이 10만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위국한테 여러분 위임 통치를 청원할 바야 우리 독립운동을 왜 해? 일본에서 뭐로 바뀐 거와 똑같습니까? 미국으로 바뀐 거와 똑같은 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정이 급속도로 하면 이제부터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흐름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정부마다가 중요시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고. 무조건 나온다더라.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자 여러분들 자 뭘 열게 됩니까? 국민 대표 회의를 1923년에 열게 됩니다. 자, 대략 400여 개의 단체가 모였어요. 많아 적어? 많지. 그렇지? 그 중에서 100명 정도의 대표를 뽑았어요. 그럼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400명 중에서 100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그 100명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국가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방법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내가 저녁 쏠게. 날씨 쏠게 라고 말하고 싶어 얘들아. 얘들아 자,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아무나 해봐. 치킨? 뭐 먹고 싶어? 배그. 곱창 좋아. 자, 뭐 먹고 싶어요? 족발. 그냥 뭐 먹고 싶어요? 피자. 뭐 먹고 싶어요? 보쌈. 뭐 먹고 싶어요? 술 빼고 아무거나. 뭐? 곱창? 뭐 먹고 싶어요? 곱창이 유행인가? 뭐 먹고 싶어요? 족발? 뭐 먹고 싶어? 뭐라고? 전? 뭐 먹고 싶어요? 족발? 자, 내가 물어봤잖아 얘들아. 서로 의견이 다 다르잖아. 조금씩. 하물며 음식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다른데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 독립운동의 방법들을 고를 수가 없겠죠. 선생님 안 좋아. 선생님 뭐 드고 싶으세요? 선생님 아니면 저한테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네. 여러분 그거 봐봐. 400여 개 단체를 모았는데 400여 개 단체에서 100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조율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음식을 하나로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요 임정의 침체를 넣으면 더욱더 가속화시킨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럼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있냐? 자, 내용 봅시다. 자, 싸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임정을 어떻게 하자? 내부의 체제적인 개혁을 하자. 개조파. 개조파와 이른바 야, 뭔 소리야? 임정 끝났어. 새로운 임정을 만들어. 창조파. 그래서 이렇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두 가지 논의를 한 거야. 첫 번째, 임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래? 자, 무장 투쟁론. 자, 외교 독립론. 아니야. 실력 양성론. 자, 다시 한번. 칠판. 국민대표에서 몇 가지 논의했다고? 내가 몇 가지 논의했다고? 두 가지. 임정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인 체제개혁, 개조파. 새롭게 만들자, 창조파. 임정에 대한 독립운동 방향, 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 실력 양성론. 오케이? 근데 우린 심하잖아 얘들아. 최근에 여러분 여기서 추가되는 파가 하나 더 있지. 그게 뭡니까? 응? 현상유지파. 이른바 유지파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스토리를 풀게요. 자, 국민대표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른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달변가이면서 회의에 능한 분이시죠. 그렇죠? 자, 했는데 이때 안창호 선생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 선생님,
국민대표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지는 않겠다. 근데 국민대표 회의를 주최했을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적지 않은 대표들을 뽑아서 이거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로 조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임정의 더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연다고 하신다면 내가 반대하진 않겠지만 나는 오히려 국민대표 회의를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개조파의 대표적인 분이 도산 안창호, 창조파 정말 많아 얘들아. 신채호, 문창범 등. 이동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얘들아. 자, 유지파 누구? 김고, 이동영. 이동휘 아니다, 이동영이다. 이런 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잘못 썼다 하더라. 잘못 썼다. 야, 미안해. 아니야, 내용은 많은데 내가 잘못 썼어. 내가 이런 실수를 지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돼. 미안해.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쓰면 여러분들 이거 틀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유지파를 여기다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유지파가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거에 돼버리잖아. 도식이. 유지파는 애초부터 뭘 반대했다고요? 국민대표 회의 자체를 반대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야지 맞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유지파가 포함되어 있으면 틀려. 유지파는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해서 참가하지 않았어. 참가하지 않았잖아. 내가 있잖아. 이걸 내가 스토리를 풀었잖아. 김구 선생님은 오히려 이거 자체가 임정에 뭘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야 돼. 죄송해요. 이거 한번 고쳐주세요. 알겠지? 요거. 자, 결과 임정이 더욱더 어떻게 받는다? 침체에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때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요 임정을 떠나요. 안창호도 떠나요.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가서 다시는 상해 땅을 밟지 않아요. 남은 분들이 기껏해야 김구, 이동영, 박은식 몇몇 분들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임정이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지금 한 사람의 실정으로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실정하니까 임정이 휘청해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자? 내각 책임제로 가자. 내각 책임제로 가서 내각이 독립운동을 구성하다가 만약에 이 내각이 잘못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내각만 교체하면 임정이 이렇게 침체까지 빠뜨릴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내각 책임제로 갔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각조차 구성할 수 없어. 왜?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있어야지 구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 명의 리더를 두자. 배그 뭐야? 뭐라고? 여러 명의 리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내가 있잖아 심하라고 얘들아. 더 깊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리더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그 후에도 여러분 임정이 1927년부터 계속 임정이 침체가 가속돼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떠나면서 야 이제 임정 없애. 이런 쓰잘데없는 거 만든 거 임정 없애. 라고 할 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임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왔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민족의 큰 어른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죠. 자, 몇 년대? 1940년. 임정이 이른바 어디에 정착할 때? 그렇지. 끝났어요. 이겁니다. 임정 문제는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여기 중에서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지 않아? 딱 봐도. 그래 안 그래?
제일 중요한 이거야. 국민대표회의가 나오냐? 이거야.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오케이? 자, 이쪽 쭉쭉쭉쭉 충칭 임시정부의 활동.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추가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임정의 여당 한국 독립당, 임정 최강의 군대 한국 광복군. 이때가 여러분들 뭐의 부활? 임정의 부활. 다시 한번 두 가지 뭐가 나온다고? 국민대표회의. 두 번째 상해 임시정부냐 충칭 임시정부냐, 그게 나온다고. 이게 다야 얘들아. 그리고 굳이 세 번째가 나온다면 요거 순서 문제, 저기부터 제가 쓴 요거 순서 문제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임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져가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임정 끝이야. 더 할 게 없어. 그리고 요 40년대 충칭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독립운동도 할 때 제가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제 걱정인 게 여러분들 내일도 보강 있잖아. 내일 보강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중국 본토의 독립운동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이 파트가 제 수업에 가장 결정적으로 제일 높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파트가 제일 재밌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파트야. 그 파트는 제가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수험생이 끝나고 나서 멘붕이 안 온 적이 없어. 심지어 역사를 잘하는 애들도 평소 90점, 95점 맞는 애들도 중국 본토하고 나서 멘붕 왔어요. 그러면 내일은 정말 긴장하고 오셔야 돼요. 진짜 긴장하고 와야 돼. 내일은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들아. 자, 일단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밑줄 치면서 2회독 합시다. 793페이지 아래 보세요. 자, 1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1번 밑줄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밑줄. 자, 2번 밑줄 상하이 임시정부 4월. 그러면 이거를 그거로 한 거야. 엠포트 사이트는 이거를 그거로 한 거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거라고. 통합되기 전에. 그 첫 번째 밑줄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밑줄.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어디 하얀색. 신한청년당이 뭐로 바뀌었다? 상하이 임시정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들어봤어? 여기서 누구 파견해? 김규식 파견하지. 파리강화에 파견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파리강화에 누구 파견했다 나와? 그치? 그럼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 2번 보낸 건가? 그렇지. 여기서 보낸 거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니까 여기서 보낸 게 여기서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지. 몇 번 보낸 거야? 한 번 보낸 것이죠. 그치 얘들아? 2번 보낸 거 아니다잉? 오케이, 넘어감. 다음에 3번의 밑줄 한성정부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이번에 별표 각시 임시정부의 통합. 누구의 노력? 안창호의 노력. 자, 두 번째 밑줄 정부의 위치를 상해에 두고 정부의 구성모험을 잘 밑줄 한성정부 강원으로 교체하고 상해에 있던 임시정원 별표 유지되었다. 매달 칠판 매달 4월. 임시정부 통합 매달 9월. 잊지 마 얘들아. 9월. 자, 3번 임시정부의 체제. 첫 번째 별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의 형태로 근대적 헌법을 갖추었으며 상권 분리과 대통령 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칠판.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른바 몇 번? 1번 1차 개헌. 그리고 내각 책임자 몇 차 개헌? 2차 개헌 2번. 그리고 집단지도체제가 몇 차 개헌? 3차 개헌 3번. 그 다음에 4번에 주석제가 몇 차 개헌? 4차 개헌. 그리고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잘 나오진 않는데 5차 개헌이 하나 있어. 5차 개헌은 잘 안 나와. 그렇지. 주석 부 주석
몇 년이야? 1944년. 오케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1번에 밑줄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 국무총리 누구? 이동희. 체크하시고. 상권분리 거기 임시정원 발표. 연도 체크. 19년 몇 월이야? 4월 하나 체크하시고. 사료백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연통지 발표.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교통국 발표. 자, 3번에 이륙양행 회사와 백산상의 발표. 특히 백산상에서 누굴 기억하자? 세 번째 줄에 밑줄 안희재. 세 번째 줄에 안희재. 그럼 이 안희재가 부산에서 백산상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백산상회라고 하는 기업은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늘 흑자인데 그 대부분대 거기서 나온 수익을 얻다 보냈던 거야. 여기 보냈던 거야. 대단한 분인 거죠. 그렇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4번에 연통지의 붕괴. 누구에 의해서 붕괴? 맨 끝에 밑줄 일제 수사기에 의해서 붕괴. 자, 양걸 이번에 외교활동 뭐 잘한 게 있나? 이 개새끼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사업이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죠? 1번 밑줄 김규식을 이게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무총장에 임명. 그래서 김규식을 외무총장 임명해서 여기로 보낸 거야. 이거 안 써도 되더라. 구미위원 보냈어. 구미위원부가 어디 있다고? 워싱턴. 근데 워싱턴에서 누가 일하고 있어? 우리 위대하신 건국의 아버지 누가 일하고 있어? 이승만 일하고 있잖아. 가가지고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승만은 화합을 몰라. 박용만하고도 싸웠죠. 심지어는 온화하다고 유명하는 김규식하고도 싸웠던 거야. 그러니까 김규식 빡쳐가지고 개새끼 안 해! 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워싱턴에 계속 있고 이승만이 계속 있고. 그런 식이야. 이승만 항상. 2번 발표 사료편찬부. 여기서 만드는 거 여러분들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밑줄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다. 누가 쓴 거야? 박은식이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도 만듭니까? 독립신문 밑줄. 자, 칠판. 여기 초대 사장이 누구라고? 이광수. 훗날의 친일파를 변절하는. 3번의 발표 구미위원부. 첫 번째 줄 밑줄 이승만은 국제연맹이나 미국과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회의에 조선독립 문제를 제기. 그렇죠? 네, 꼴값을 떨고 있죠. 다음 페이지 3번의 군사활동. 2번에 직할부대만 좀 알아주세요.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다 광복군이 붙지? 그 다음 발표 육군주만 참의부. 이거 다음 시간 할 거다잉. 그 다음 발표 한국광복군. 역시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넘어가시고. 3번의 발표 국민대표회의. 이게 첫 번째로 잘 나오는 문제다. 원인 보세요. 원인. 누가 위임통치청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대한민국을 통치해줄 걸 건의. 칠판. 어디냐? 몇 번 했어? 한 번은 국제연맹. 한 번은 백악관에.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사료배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전개 보세요. 자 1번에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 개조파 동그라미. 창조파 동그라미 대립하고. 2번에 옹호파의 대두 거기 밑줄 첫 번째 줄에 윤기섭, 김구, 이동영, 유지파. 이들은 뭐 자체를 반대했다고 얘들아? 국민대표 회의 자체를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썼잖아. 여기 안에 유지파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유지파를 쓰면 유지파가 참가한 꼴이 돼 버리잖아. 여기 쓰는 게 맞는 거지 얘들아. 그치? 국민대표 회의 자체를 반대한 거니까 체크하시고. 3번에 이승만의 대응 읽어봐 얘들아. 읽다 체할 수도 있다 얘들아. 근데 한번 읽어볼까?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승만은 외교사의 절박을 이유로 신규식을 국무총리 대리로 임명한 뒤에 미국을 떠났다. 그는 임시정부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불평분자로 간주하였고. 뭐? 국민대표회의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내외 국민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개새끼네. 그렇죠? 네,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실력 올리기 체크. 개조파 누구판의 대립? 창조판의 대립. 알아두시고. 자, 결국 국민대표회의 결과 세 번째 주 발표. 이른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서 박은식 선생님이 이른바 취임하셨는데 4개월 만에 병사하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야. 민족 지도자인데. 맨 끝에 밑줄 이후 급격히 세력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가루간 쓰자니. 자, 여러분들 내가 써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대표회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임정이 독립운동에 여러분들 모여 있다가 뭐라 썼어 얘들아?
90점에 있다가 이 여러분 뭐 이후에 국민대표 이후에 일개 독립운동 단체로 이렇게 여러분들 자 전락해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 네? 독립운동에 90점에 있었던 임정이 국민대표 이후에 일개 독립운동 단체로 떨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 국민대표회의 결과예요. 알겠죠? 네, 꼭 체크해 두시고. 사료벽의 체크. 여러분 뭐마도 낼세가 없었다고요? 집세. 그렇죠? 네, 체크하시고. 자, 4번에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 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침체된 상황에서 명맥만 간간히 유지되었다. 그걸 끝까지 읽어왔던 게 누구라고요? 김구 선생님이라고요. 다음 페이지. 의열활동과 무장투쟁의 전개. 자, 밑줄. 김구는 임시정부의 침체를 타개하고 일제에 대한 암살과 파기공작을 목적으로 한인애국단 발표. 여기서 안 할 거야. 제가 분명히 내일 한다 그랬다. 긴장하고 와야 된다잉.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임시정부는 충칭 발표, 한국광복군 발표. 자, 여러분 내가 내일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임정이 부활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 몇 년대예요? 40년대. 어디예요? 충칭. 몇 년대예요? 40년대. 니네 내일 무조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내일. 그래야지만 제가 수업할 때 비교적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내가 내일 저기부터 저 끝까지 쓸 거야. 내일 진짜 긴장해야 돼. 내일 내가 아마 그 중국 본토의 독립운동이라는 파트를 여러분 내가 1시간 반 동안 해야 돼. 도저히 못 쉬어 얘들아. 1시간 반 동안 수업 듣는 너네들 힘들고 1시간 반 동안 수업하고 나도 뻗는단 말이야. 집에 가서 얘들아. 그러니까 내일 진짜 긴장하고 와야 돼. 내가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심지어 내가 붕당할 때도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근데 내일 진짜 긴장하고 와야 돼. 내일 정말 중요한 파트야. 내일 실강 듣지 말고 이강을 들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 근데 와줘야 돼. 와줘야 돼. 힘이 씨 하니까. 오케이. 자, 헌정 지도 체제 변천. 거기 표 별표치돼. 표. 그럼 이거죠? 내가 1차로 안 썼구나 얘들아. 1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그럼 2차 개헌 저기 써있는 내각 책임제. 3차 개헌 여러분들 여러 명의 리더를 주자. 집단 리더 체제, 지도 체제. 40년 별표. 옆에 지역 한번 써봐요. 그래, 충칭이라고. 무조건 충칭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시정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첫 번째 이거 물어본다. 이거 뭐? 국민대표회의. 두 번째 뭐 물어본다? 상해냐? 저기 써있는 충칭이냐? 그거밖에 안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배웠고요.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 이 신간회하고요. 무장투쟁까지 하고 여러분들 중국 본토까지 해가지고 근현대사 이제 막바지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